자, 오늘은 거울과 렌즈에 대해서 배웁시다. 평면 거울에 의한 상. 평면 거울은 우리가 보통 보는 거울이에요. 빛의 반사, 직진하는 빛이 거울면에 닿으면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반사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너 뒷담 못생겼다 그러면 반사하면서 이렇게 되돌려 보내죠. 그러니까 반사라는 건요, 오던 것이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평면 거울이 있으면요, 자,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요,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쳐서 보이죠.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되돌아오는 현상이 반사예요. 이때 반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거울 평면에 입사한 빛이 있으면요,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법선을 그어주면요, 입사할 때 이 각도가 나타나죠. 이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사돼서 나갈 때요, 자, 법선으로부터 요 빛의 진행 경로가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해요.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이것이 반사의 법칙입니다. 자, 만약 입사각이 커지면요, 이렇게요, 반사각도 똑같이 커집니다. 이때 조심할 점은요, 자, 평면에서 각도를 재는 게 아니라요, 법선을 긋고, 평면의 수직으로 법선을 긋고, 이 법선에서 각도를 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입사각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온 놈의 입사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각이 커지면요, 반사각도 똑같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떻다? 그렇다. 항상 같다. 이게 반사의 법칙입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반사시키는 물체의 표면과 광선 사이가 아닌 법선과 광선 사이의 각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매끄러운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면 물체의 상이 비친다. 거울, 잔잔한 수면 등은 매끄러운 표면이다. 다시 평면 거울의 이용, 전신 거울, 만화경, 잔망경, 자동차 후방 거울 등은 다 평면 거울입니다. 평면 거울은 어떻게 상이 생기느냐? 자, 물체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고요. 이렇게 반사돼서 보여요. 이때 자, 입사각과 반사각의 각도는 항상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빛이 반사되어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물체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가 항상 같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반사된 후 사람의 눈에 들어옵니다. 눈으로 들어온 반사 광선을 거울 뒤쪽으로 연장하면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연장선이 만나는 점에서 빛이 나는 것으로 느낌으로 그곳에 생긴 물체의 상을 보게 된다. 상이란 건요, 반사됐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상입니다. 실제 물체가 아니라, 자, 마치 거울 안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상이에요.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 상의 크기는 실제입니다. 물체와 같다. 상의 모양, 물체의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상의 위치,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전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의 최소 크기, 머리끝에서 나온 빛과 발끝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는 지점의 길이가 자신의 키의 절반이 됩니다. 다시 봅시다. 머리에서 나온 빛은 요 경로를 통해서 내 눈으로 들어오고요. 발끝에서 나온 빛은 요 경로를 따라서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입사각, 반사각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때 발끝에서 나온 거,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실제 내 키 길이의 절반만 거울이 있어도 나는 발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신을 보기 위한 평면 거울의 최소 크기는 자신 키의 2분의 1이 된다. 자, 내 키가 180이면요. 자, 거울은요. 90만 있어도 내 전신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면 거울에 의한 상,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인데요. 평행한 빛을 볼록 거울은 퍼지게 해요. 자, 중앙으로 들어온 빛은 반사돼서 그대로 나갑니다. 자, 구면으로 들어온 빛은요. 이 구면에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이 법선을 긋고요. 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돼요. 그러니까 구면이 이렇게 있으면 접선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법선을 긋습니다.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여기가 입사각이 되고요. 이쪽이 반사각이 되는데요.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떻다? 그렇다. 같다. 이런 식으로 반사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법선을 그어 봅시다. 법선을 이렇게 볼록 거울의 구면에 접선을 그은 다음에 거기에 수직으로 법선을 그으면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빛이 반사됩니다. 이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은요. 가까울 때, 멀 때, 아주 멀 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물의 크기가 요만했는데 거울에서 보면요. 이 볼록 거울에서는 상의 모습이 조금 작게 보입니다. 더 멀어지면 더 작아 보이고요. 아주 멀어지면 아주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항상 작고 바로 선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볼록 거울로 상을 보면요.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으로 관찰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이 점점 작아진다. 다시 한번 볼록 거울은요. 가깝거나 멀 때 항상 작고 바로 선 모습이고요. 멀어질수록 점점 상이 어떻다? 그렇다. 작아진다. 이용하는 건요. 넓은 범위를 한눈에 보여야 하는 곳에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별이란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요 옆도 볼 수 있고요. 요 옆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어져요. 볼록거울의 특징은 넓은 범위의 빛이 볼록거울에서 반사한 후 눈으로 들어와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것도 보이고요. 입사각, 반사각이 서로 같다. 이쪽에서 온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관찰할 수 있게 돼요. 자동차 오른쪽에 측면 거울, 도로의 안전 거울. 자, 이렇게 구분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볼록 거울을 설치해 놓으면요. 내 자동차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반사된 빛으로 구부러진 길 쪽에서 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로의 안전 거울이고요. 편의점의 감시 거울도 볼록 거울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오목 거울에 의한 상, 빛의 반사 경로를 봅시다. 자, 중앙으로 들어온 건 중앙으로 반사돼서 나갑니다. 접선에 수직으로 법선을 그었는데요. 법선방에서 들어오니까 그대로 반사되고요. 여기는 법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러면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입사각, 반사각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돼서 가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반사면을 이렇게 설정하면요.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각, 반사각이 서로 같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점에서 빛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평행한 빛을 한 점에 모으는 역할을 하고요. 상의 특징은요. 가까울 때, 멀 때, 아주 멀 때 달라집니다. 가까울 때는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실물이 요만했다면 가까이는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선 모습이 보여요. 자, 멀어지면요. 거리가 멀어지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히고 상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멀어지면요. 뒤집힌 모습이 보이고요. 아주 멀어지면 뒤집혀진 상태에서 더 작아집니다. 이걸 이용하는 것은요. 물체를 확대해서 보거나 빛을 모아야 할 때 이용됩니다. 오목거울의 특징은요. 거울의 초점에서 나온 빛이 오목거울에 반사된 후 한 방향으로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조등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에 전구를 딱 놓으면요. 빛이 이렇게 반사해서 수평으로 나가고요. 중앙으로 들어간 건 중앙으로 가고요. 자, 이렇게 반사된 빛은 또 입사각, 반사각 같게 나가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빛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조등이 있어요. 화장용 확대 거울, 치과용 거울, 성화 체화 거울, 태양열 조리기, 햇빛을 반대로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빛은 모을 수 있으니까 성화 체화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조리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전조등, 손전등, 반사판 등이 다 오목거를 이용해요. 자, 둘을 정리하면요. 평면 거울은 가까이서 같은 크기, 바로 선상이지만 좌우 반대고요. 멀어지면요. 같은 크기, 바로 선상, 좌우 반대. 그러니까 평면 거울은 가까이나 멀리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크기, 대신 좌우만 반대다. 볼록 거울은 항상 작고 바로 선상, 멀리서도 항상 작고 바로 선상. 좌우 반대는 똑같습니다. 오목거울은요, 가까이에선 크고 바로 선상, 좌우 반대가 되고요. 자, 멀리에서는 작고 거꾸로 선상, 상하 좌우 반대가 됩니다. 자, 학교에서 요 가로친 부분을 다루면 외워주면 되고요. 일단 우리는 모두 다 외워둡시다. 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렌즈입니다. 렌즈에 의한 상, 빛의 굴절,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방이 꺾이는 현상인데요.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공기 중에서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이 꺾여서 진행하는 현상을 우리가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빛이 굴절하는 까닭은 물질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가 도로고요. 여기가 진흙탕입니다. 자,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로에서는 양 바퀴가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계속 직진해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걸쳐지면요. 도로 쪽의 바퀴는 빠르고요. 진흙 쪽의 바퀴는 느려요. 그럼 빠른 쪽이 더 많이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진행하던 게 이렇게 꺾여버려요. 이쪽이 팽 하고 돌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각도를 달리해서 봅시다. 역시 이쪽이 도로고요. 이쪽이 진흙탕길이에요.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렇게 걸쳐지면요. 도로에 있는 쪽 바퀴가 빠르고 진흙 쪽에 있는 바퀴는 느려요. 그럼 빠른 바퀴가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동차 바퀴가. 자, 그리고 두 바퀴가 다 진흙탕길에 들어오면 두 바퀴의 속력은 똑같이 느려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직진해서 가겠죠. 그러면 자동차 바퀴의 진행 경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왔던 게 팽 하고 돌면서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것은요, 도로에서 바퀴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빛이 굴절하는 까닭은요, 물질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빛의 굴절. 자, 빛은요, 공기 중에서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물질이 많으면 내가 뛰어갈 때 힘들겠죠. 그러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반면에 방해하는 물질이 적으면요, 슝 하고 가겠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공기 중은 방해하는 물질이 적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물속은요, 방해하는 물질이 크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자, 이걸 자동차 바퀴로 갑시다. 이렇게 공기 중에 왔어요. 그러다 이렇게 걸쳐지면요, 빛의 속력이 공기에서 더 빠르기 때문에 이쪽이 팽하고 돌아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바퀴가 같은 물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굴절되지 않고 직진하게 돼요.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입사할 때는요, 자, 입사가기, 이때도 반드시 법선을 기준으로 경계면에서 수직으로 법선을 만들고요. 이 법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 요걸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굴절됐을 때 각도, 요걸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들어오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요. 다음, 만일에 물속에서 공기로 간다. 그러면 자, 입사가 이렇게 되고요. 굴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아요. 자, 한 가지 팁을 주자면요. 각도가 큰 쪽이 속도가 빠른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만일에 입사각이 더 커졌다. 그러면요, 굴절각도 같이 커져요.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도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서 입사할 때 입사각이 더 커졌다. 그러면 굴절각도 같이 커져요. 똑같습니다.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진행할 때는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지만, 자, 여기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지만, 반대로 물속에서 공기주로 진행할 때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게 된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둘 모두 입사각이 커지면요. 굴절각도 같이 커집니다. 완벽하게 외워두세요.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 자, 동전이 있으면요. 동전에서 나온 빛이 경계면에서 꺾입니다. 다시 빛은요. 공기 중이 물속보다 빨라요. 이렇게 바퀴가 걸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쪽이 빠르니까 팽하고 돌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굴절돼서 내 눈에 보여요. 자, 그러면요. 내가 볼 때는요. 요 빛의 경로를 쭉 따라가서 동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보다 더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속에 동전이 위로 떠올라 보입니다. 다음, 빨대를 놨을 때요. 빨대 끝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굴절돼서 옵니다. 다시 공기 중에서 빛이 물속보다 빠릅니다. 빠른 쪽이 각도가 크다. 기억해 놓으세요. 느린 쪽은 각도가 작고 빠른 쪽은 각도가 크다. 이래서 이렇게 입사각과 굴절각이 형성됩니다. 굴절각이 더 커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요. 빨대 끝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그러면 빨대가 마치 이렇게 꺾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속에 잠긴 빨대가 꺾여 보인다. 자, 또 우리 수영장에서 자, 발을 담그고 있으면요. 친구 다리가 엄청 짧아 보이죠? 연락 웃겨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요 발끝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굴절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면요. 마치 발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다리 길이가 요만했는데 다리 길이가 요만해 보이는 거야. 연락 웃기게. 물속에 잠긴 다리가 짧고 굵게 보인다. 자, 호수의 물고기가 실제보다 크고 떠올라 보인다. 자, 한번 봅시다. 실제 물고기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빛은 이렇게 굴절되고요. 꼬리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굴절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보면요. 머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꼬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요. 실제보다 떠올라 보입니다. 자, 이것도 빛의 굴절이고요. 다음 신기루, 물체가 실체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동전이 위로 떠 보이는 현상. 동전에서 반사된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굴절하지만 우리 눈은 빛이 직진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동전이 실제 위치보다 떠 보인다. 자, 동전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요. 이 동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요만큼 떠 보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볼록 렌즈에 의한 상입니다. 앞에서 거울은요.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반면에 렌즈는요. 빛이
통과되면서 굴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거울은 반사되는 거고요. 렌즈는 빛이 통과되면서 굴절되는 겁니다. 볼록 렌즈는요, 가운데가 볼록하게 생긴 놈이에요. 그러면 중앙으로 들어온 빛은 그냥 통과되고요. 자, 수평으로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나가면서 경로가 형성됩니다. 아래쪽에서 평행하게 들어온 것도 초점을 통해서 빛이 지나가게 돼요. 반면에 초점에서 나온 빛은요, 중앙은 그냥 통과되고요. 자, 위쪽으로 가면 수평하게 가고요. 아래쪽으로 가도 수평하게 나가게 된다. 평행한 빛을 한 점에 모으게 됩니다. 평행한 빛을 한 점에 모은다. 상의 특징. 자, 가까울 때는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으면요, 돋보기로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요, 내가 보기에 실제로 얘가 이만큼 크게 보입니다.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고요. 멀어지면요, 원래 실물의 상보다 뒤집혀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주 멀어지면 점점 작아지고요. 뒤집혀진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히고 상이 점점 작아집니다. 자, 어디에 이용하냐면 물체를 확대해서 보거나 빛을 모아야 될 때 이용하고요. 원시 교정용 안경, 쌍안경, 망원경, 현미경 등에 이용됩니다. 오목 렌즈의 현상.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요, 경로를 따라 쭉 가는데 이 선을 연장하면 한 지점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가 마치 초점처럼 보이죠? 중앙으로 간 건 그대로 나가고요.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자, 요 경로를 따라 가는데 역시 요 초점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보여요. 평행한 빛을 퍼지게 하고요. 자, 상의 특징은요, 가까울 때 바로 선상인데 좀 작게 보이고요. 멀어지면 역시 바로 선상인데 더 작게 보이고요. 아주 멀어져도 바로 선상으로 작게 보입니다.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이 관측되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이 점점 작아진다. 자, 물체를 축소해 보거나 빛을 퍼지게 할 때 이용하고요. 근시 교정용 안경, 자동차 안개 등이 오목 렌즈를 이용합니다. 시력 교정의 원리. 원시는 상이 망막 뒤에 맺히는 시력 이상이에요.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모아서 상이 망막에 맺히게 합니다. 자, 원시니까요. 멀 원자, 볼 시자, 먼 걸 잘 보고요. 가까운 걸 못 보는 애들이에요. 다시 멀 원자, 볼 시자, 먼 건 잘 본다. 가까운 걸 잘 못 봐요. 자, 그러면 상이 여기 맺히면요, 우리 망막에 맺혀 물체를 볼 수 있는데 상이 망막 뒤에 맺힌 거예요. 그래서 볼록 렌즈로요, 요 상을 당겨 옵니다. 빛을 굴절시켜서. 다음, 근시는 상이 망막 앞에 맺히는 시력 이상이에요. 오목 렌즈를 사용해서 빛을 퍼지게 해서 상이 망막에 맺히게 한다. 다시 봅시다. 근시. 가까울 근자, 볼 시자. 그러니까 가까운 건 잘 봐요. 근데 먼 걸 잘 못 보는 겁니다. 자, 상이 망막 앞에 맺히기 때문에 이 상을 망막으로 보내줘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서 앞에 맺힌 상을 뒤로 보내서 망막에 맺히게 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볼록 렌즈를 사용하면요, 커 보여요. 원시 교정용이고요. 근시 교정용은 작아 보이죠? 오목 렌즈를 사용한다. 자, 정리해 봅시다.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는 가까이에서는 항상 작고 바로 선상. 자, 멀리서도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야. 역시 빛을 퍼지게 하고요. 그래서 볼록 거울의 둥근 면과 오목 렌즈의 둥근 면을 보면요, 일치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오목 거울, 볼록 렌즈, 크고 바로 선상, 가까이에서는요, 멀리서는 작고 거꾸로 선상입니다. 둘 다 빛을 모으고요. 오목 거울을 그려놓고요. 아, 얘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건 요 모양이 일치하는 볼록 렌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 모는 종이의 중간에 선을 그어서 책상 위에 놓고 투명한 아크릴판을 선에 맞춰 세웁니다. 아크릴판 앞에 물체 A를 놓고 아크릴판에 생긴 상을 관찰합니다. 자, 그러면요, 물체를 보면요, 자, 눈, X, 입술 이런 식인데요. 상을 보면요,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게 보여요. X가 왼쪽에 와 있고요, 눈이 오른쪽에 와 있고요, 입술이 이렇게 삐딱한 게 반대가 됐죠. 좌우 반대. 평면 거울 대신에 아크릴판을 사용하는 까닭은요, 아크릴판은 물체의 상이 생기면서 판의 뒤쪽도 보여요. 평면 거울로 실험하려면 거울보다 키가 큰 물체를 사용해야 상과 거울 뒤의 물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크릴판을 사용하면 뒤쪽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험에서 아크릴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크릴판 뒤쪽에 물체의 B를 상과 일치하도록 놓습니다. 자, 이때 물체 B는 물체 A와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이어야 되고요. 아크릴판을 밖으로 옮기고 두 물체 A와 B가 중앙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눈곱을 세어봅니다. 결과는요, 중앙선에서 물체 A까지 거리가 10cm면 중앙선에서 물체 B까지 거리가 10cm야. 그러니까 물체 A를 놓고 물체 B를 놨더니 A로부터 아크릴판까지의 거리와 물체 B로부터 아크릴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체와 아크릴판 사이의 거리와 상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는 걸 실험하는 거예요. 자, 과정 2에서 보면요. 상과 물체가 마주보고 있다. 상의 모양은요. 자, 물체의 좌우가 바뀐 모습이고요. 다시 봅시다. 2에서 보면요. 얘가 오른팔 들고 있죠? 자, 그런데 내가 바라보면요. 얘는 왼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좌우가 반대로 되어 보이고요. 다음 과정 3. 상과 물체비가 일치한다. 상의 크기, 상은 물체와 같은 크기다. 3을 보면요. 자, 요만한 크기의 물체를 놨는데 상이 있는 쪽에 똑같은 물체를 놔보면요. 상과 크기가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리도 마찬가지로 같고요. 과정 4. 중앙선에서 물체 AB까지의 거리가 같고요. 상까지의 거리는요.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정리하면요.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크기는 실제 물체 크기와 같고요. 평면 거울의 상이 생길 때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는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좌우가 반대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구면 거울에 의한 상, 볼록 거울은요, 평행하게 들어온 빛을 퍼지게 합니다.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퍼져나가고요. 중앙으로 들어온 빛은 그대로 반사되고요.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자, 퍼져나가고요. 이 퍼져나가는 빛을 연장하면요. 마치 초점 하나에서 빛이 빠져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상의 모습은요. 물체보다 작고요. 바로 선상이 보여요. 거울과 물체 사이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보입니다. 오목 거울은요.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초점으로 모이고요.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초점에 모이고요. 중앙으로 들어온 빛은 그대로 반사해서 나갑니다.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한 점에 모이고요. 자, 가까이 보면요. 크고 바로 선상, 좌우만 반대고요. 거울과 물체 사이가 가까울 때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보입니다. 멀어지면요. 자, 뒤집혀요. 상하 좌우 반대가 되고요. 자, 거울과 물체 사이가 멀어질 때 점점 작아지는 거꾸로 선상이 보입니다. 문제 1.
평행하게 들어온 빛을 퍼지게 하는 거울의 종류를 쓰시오. 자, 그러면 답은요. 볼록 거울이 되겠죠? 볼록 거울. 문제 2. 거울과 물체 사이가 가까울 때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기는 거울의 종류. 자, 오목 거울이죠. 문제 3. 구면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볼록 거울에는 항상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상이 생긴다? 맞죠? 볼록 거울과 물체 사이가 아주 멀어지면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 아닙니다. 볼록 거울은요,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에요. 작은 물체를 관찰할 때 오목 거울을 사용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다? 자, 작은 물체를 오목 거울 안쪽에 보면요, 크게 확대가 되죠. 맞습니다. 성화체와 거울은 빛을 모아 불을 붙이는 도구로 오목 거울을 사용한다.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화체화 가능합니다. 맞고요. 자, 문제 4. 오목 거울에 빛을 나란하게 비추면 빛이 어떻게 반사하는지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자, 중앙으로 온 건 그대로 나갑니다.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나가요.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렌즈의 현상, 볼록 렌즈는요, 평행하게 들어온 빛을 한 점에 모읍니다.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한 점에 모이고요. 중앙은 그대로 지나가고요. 아래쪽은 다시 한 점에 모인다. 가까울 때는요, 크고 바로 선상, 확대가 되죠. 자, 멀어지면요, 상하좌우 반대, 뒤집혀버립니다. 렌즈와 물체 사이가 가까울 때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고요. 렌즈와 물체 사이 멀어질 때 점점 작아지고 거꾸로 선상이 보입니다. 오목 렌즈는요,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꺾여 나가는데 마치 한 점에서 빛이 퍼져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행하게 들어온 빛을 퍼지게 하고요. 상이 작고 바로 선상이 보여요. 렌즈와 물체 사이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오목 렌즈예요. 문제 1. 평행하게 들어온 빛을 한 점에 모으는 렌즈. 자, 뭐죠? 그렇죠. 볼록 렌즈. 거꾸로 선상을 관찰할 수 있는 렌즈의 종류. 자, 당연히 볼록 렌즈. 오목 렌즈는요, 항상 작고 바로 선상입니다. 3번,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X. 볼록 렌즈에는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바로 선상이 생긴다? 아니죠. 멀어지면 뒤집힙니다. 오목 렌즈와 오목 거울은 빛을 퍼지게 한다. 자, 오목 렌즈. 빛을 퍼지게 하는 거 맞네요. 오목 거울. 자, 빛을 모으죠, 얘는요. 자, 틀렸네요. 볼록 렌즈는 볼록 거울과 비슷한 특징의 상이 생긴다. 볼록 렌즈는요, 가까이 있으면요, 원래보다 크고 바로 선상, 멀리 있으면 상하좌우 반대, 작은 상. 볼록 거울은요, 항상 작고 바로 선상입니다. 그러니까 틀려요. 오목 렌즈로 거꾸로 선상을 관찰할 수 있다. 자, 오목 렌즈는요, 항상 작고 바로 선상입니다. 틀렸네요. 문제 4. 오목 렌즈에 빛을 나란히 비추면 빛은 어떻게 굴절하는지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자, 두꺼운 쪽으로 꺾여 나갑니다. 중앙은 가고요. 두꺼운 쪽으로 꺾여 나가요. 마치 이 초점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빛을 퍼지게 하면 됩니다. 작도하는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